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여름에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다가 어린 시절부터 작성했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방을 정리하면서 일기장 속에서 많은 일들을 추억했습니다. 오늘 추억을 되짚으며 과거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과 함께 제 살아온 이야기와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제가 태어난 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임신할 때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 이모들과 삼촌들이 손녀 또는 조카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출산하지 못하고 수술 후에도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제게는 가족들의 비난이 닥쳤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저를 향한 증오가 심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닮아서 아버지에게 더 가시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를 되짚으면 아픔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그 경험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디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리네요. 절 가족이 싫어하는 것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딸을 잃은 외할머니도 저를 어미 잡아먹은 년이라며 만나면 욕을 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한 전 어머니를 따라가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어릴 적에 많이 생각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태어난 마음을 착실히 살아가기 위해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는 곳은 친할머니였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친할머니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아버지에게 저를 잘 키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눈을 똑바로 뜨고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어요. 항상 술에 취해 사는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면 방에 숨어있는 저를 찾아와 손찌검을 내리셨고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없는 가장 어릴 적부터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께서 올 때면 안도감을 느꼈고 밥도 맛있게 먹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보면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것과 비슷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모두 맛있어. 나에게 가족의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나에게 가족의 보살핌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준 친할머니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예전처럼 아무데나 어디론가 가라. 넌 내리쳐 가세요. 힘들게 왔다고 하지 마시고 내 손녀 내가 밥 챙겨주겠다는데 왜 내가 나서서 난리야? 너도 빨래하며 집안일이며 내가 해주면 좋잖아. 누가 손녀야?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시골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얘 잡아먹어. 예, 할머니. 괜찮아요. 봐요, 괜찮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짐 싸서 내려가세요. 할머니는 집에 오래 머무는 것을 싫어하는 아버지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했고 아버지의 눈치를 주는 말에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내려가야만 했다. 할머니가 시골로 내려가면서 시작되는 지독한 일상 속에서 너무나 괴롭게 되었다. 어디 숨었어?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안에 죽을 일도 없었다. 죽으려면 내가 죽지 그랬어. 넌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해. 너 같은 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내 속에서 또 다른 사랑 이야기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 매일 울며 사과하던 중에 지쳐 잠들면 아버지는 어디론가 나가 계시지 않고 밤이 되면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집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가 지났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슬픔을 극복하고 나를 돌아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누군가가 말해주어 주겠지요. 어린 시절, 그때는 죄책감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나쁘다고 말했다면 어린 시절을 조금은 편안히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나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아버지가 그런 식으로 괴로워하지 않았다면 나도 나름대로 예쁘게 다뤄주지 않았을까 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만으로도 모자란 시기에 이해하지 못했던 나는 결핍감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시골에서 할머니가 와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수영이 좋아하는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잘 쪄줄게라고 해서 이때. 할머니는 여름에 옥수수 농사가 잘 되었고 많은 옥수수를 가져와서 제게 삶아주셨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는 많은 음식이 있으니 천천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게 왜 다들 나를 못 잡아먹어서 원망한다는 소리를 했어요. 난 정말 싫지 않아서 먹었어요. 할머니는 집에 가야 했지만 가신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붙잡고 가지 말라고 울며 청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뛰쳐나와 참견을 하셨어요.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그래도 할머니를 시골에 놔두지 않고 함께 살았으면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뒤에 숨어 있으니 조용히 해, 알았어. 이게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지도했던가? 소리 지르는 아버지가 무서워. 뒤에 숨어 있었던 전 할머니가 제발 아버지를 이길 순 없을까 바랬다. 그때까지 내 마음은 그 생각에만 가득 차 있었다. 수영아, 내 아버지가 매일 내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 그렇다거나 아니라거나 대답할 수 없었어? 혹시나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떠나가실까 봐 그 뒷일을 견딜 생각을 할 수 없어서였지. 지금 수연아, 짐을 싸자. 얘가 어딜 가야 하는지 알아? 집이 여긴데 시끄럽다고 했어. 딸이라면 제대로 챙겨주는 건데 밥 한 번 제대로 먹이고 챙겨준 적 있냐고. 더 이상 귀찮게 굴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해, 수연아. 내가 잘 키울 테니까 얼른 짐을 싸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지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아버지의 눈치를 살포하지 않고서는 그 속에서 계속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가 봐봐, 수영아. 뭘 하고 있어? 니놈 따라 나가고 싶지 않은가? 할머니가 부르실 때 짐을 싸기 시작했다. 무엇을 가져갈지 모르겠어서 그냥 보이는 물건들을 옷장에 있는 대로 가방에 넣기 시작했고 밖에서는 할머니의 소리를 들었다. 내용, 부모가 나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내 자식을 키울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 애는 내 아이야. 내가 키우지 않으면 누가 키울까? 내가 키우겠어. 내가 내 손자딸을 하나도 못 키울 줄 알아서 내와 지내기보다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겠어. 쓸데없는 참견은 그만두어. 이건 명령이야.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했지만 짐을 다 챙긴 후 할머니 옆으로 갔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지옥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날 사랑하지 않는, 증오하는 아버지 밑에서 1분 1초라도 머물고 싶지 않았어. 다 챙겼어, 내 할머니. 그럼 가자. 그리고 너, 잘 들어. 괜히 시골로 내려가서 수영이 데려가는 소리 하지 마.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 하지 마. 알겠어? 그렇게 해서 난 아버지의 폭력과 폭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어. 시골 할머니 집에 내려온 첫날 밤, 할머니 옆에서 이불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푹 자게 되었어. 이제 아버지의 발소리에 놀라 숨을 참을 필요도 없고 가족들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일도 없어졌지. 마음이 너무 평화로웠어. 시골집에서 살아가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아니, 오히려 정말 좋았어. 할머니 평생이 집에서 살고 싶어. 맞아, 이 집에서 할머니랑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시골집에서 혼자 지내던 할머니는 궁궐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울리는 소리와 지저귀는 새소리에 깨어나고 해질 무렵에는 밝은 달빛을 삼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학교를 전학하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을 즐기며 행복했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던 해 할머니의 건강이 나빠져 시장에서 팔던 나물과 채소를 도와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할머니를 대신해 일을 하며 집에 돌아오는 길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할머니는 날마다 시장에 나가는 나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를 닮았어서 이렇게 고집불통인지요? 당연히 할머니를 닮았으니까 그렇죠. 에이그 같은 말도 못하고. 할머니 피곤해 하실 텐데 빨리 주무세요. 내일 또 일어나야죠. 오냐 수영아, 너도 빨리 자. 내일 학교 가야지. 알겠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할머니가 그런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하고 다닌 거죠. 그리고 효녀라며 사람들도 절 예쁘다고 칭찬해 주셨었죠. 나는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녀딸이 되어서 항상 뿌듯했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착한 소녀딸이 어딨어? 그리고 놀기 바빠서 할머니 힘들다고 이렇게 와서 도와줘. 할머니가 힘듦에 상관없이 나와서 할머니가 되는 일도 해주고 어르신은 행복해 하실 거예요. 착하고 예쁜 손녀딸이 있어서 당연하지. 우리 수영처럼 착하단 말이에요. 세상엔 없을 걸로요. 할머니, 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말도 이렇게 예쁘게 할까? 심성도 착해.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은 계속 나빠졌고 더 이상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대신 내가 혼자 시장에 나가 나무를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께서 힘들게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나는 할머니께서 힘들게 농사 지으신 채소와 나물들이 그냥 시드는 연약한 병으로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옷을 갈아입고 즉시 시장으로 나가기로 준비했습니다. 수영아, 내가 안 나가도 돼. 아니요 할머니, 오늘 모든 것을 팔고 올 거예요. 그래야 할머니도 병원비를 벌 것이죠. 집에서 조용히 계시오. 당신의 고집이 어떻게 있을까요? 항상 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던 곳에 자리를 잡고 채소와 나물을 팔았습니다. 나도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고 싶었고 교복을 입고 시내로 나가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러지 못할 때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컸습니다. 수줍음이 많았는데도 시장 앞을 지나가는 노인들을 가로채어 채소와 나물을 팔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호박 반찬 어떠세요? 크기도 크고 아주 신선해요. 1,000원에 팔 거예요. 수정아, 할머니는 어디 가셨어? 넌 왜 혼자 팔러 왔니?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나와서 팔 거예요. 아이고, 정말 기특하다. 그럼 호박과 고사리도 같이 가져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그래요. 할머니에게 안부 전해주셔요. 매일 나와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여기저기에서 응원해주신 주변 업자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지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의 건강이 계속 나빠졌어요.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하셨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며 마음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할머니, 내가 더 많이 판매하여 병원비와 약값도 벌어올 테니 걱정 마세요. 알겠어요. 아니요, 나는 집이 더 편안해.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아니요, 할머니. 이렇게 아픈데 당연히 병원에 계셔야 해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병원에 계세요. 할머니는 병원비와 치료비 등 매달 지출하는 생활비가 걱정돼서 마음 편히 병원에 머물 수 없었어요. 나는 할머니가 마음 편히 치료를 받으시길 바랐어요. 학교를 마치고 장에 나가기 전 항상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들러서 오늘의 일정을 얘기하고 장에 나가는 일상이었어요. 할머니는 학교도 바쁘다는데 오지 말라는 속내 없는 말씀을 하시지만 나는 고집을 부렸어요. 매일 할머니를 찾아뵈었죠. 할머니는 집에 가고 싶어 하시고 힘들다며 오지 말라는 말을 하셨지만 나는 항상 할머니를 찾아가 얼굴을 봤어요. 병원에 사람이 거듭 입원하지 않을 몸 상태라는 말을 들은 증거다. 그날 학교 끝나자마자 할머니 방에 왔다. 시장 상인들도 옆에 계셨다. 안녕하세요, 수영아. 할머니 보러 왔어요. 할머니 잠드신 것 같아. 요즘 자셔. 아, 수영아 이거 받아. 병원비에 보태. 안 와요. 괜찮아요. 가족이니까.
네, 할머니가 우린 얼마나 도와줬는데. 받아라. 할머니는 연세가 많았고 수영이는 너무 어릴 때 온 전할머니를 도둑머리로 돌봤다. 하지만 주변 좋은 어른이 있어서 할머니 곁에서 잘 섭니다. 특히 반찬 가게 아줌마는 막내딸 취급해주고 수영이를 진심으로 돌봐줬어. 수영이는 언젠가 꼭 갚을 거야.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줌마가 다 못하는 건 없겠지만 수영이는 절대 굶지 않을 거야. 배고프면 언제든지 먹으러 와. 아줌마는 소풍날도 도시락 싸주고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을 챙겨줬다. 할 것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혼자서 속으로 스스로만 아프지 말고 힘든 일 있으면 한 아줌마에게 와서 다 이야기해야 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할머니가 입원하고 나서 너무 걱정했어요. 제 세상의 모든 것이었던 할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없이 살 수 없는데 제가 그렇게 여기고 할머니를 따라가야겠다는 위험한 생각까지 했던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그날 한 아줌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는 모든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후 얼마 후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많이 울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어른들이 장례식 절차를 도와주셔서 할머니를 잘 보내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없는 세상에 살기 싫고 도와준 어른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도 밥을 먹지 않고 울 때도 많았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도와준다 해도 가족이 사랑 없이 산다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학교에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할머니 흔적을 담은 물건을 안고 있었습니다. 매일 울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어요. 정말 제 세상의 전부였던 할머니의 부재는 제 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너무 마음이 미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안타깝게 생각하신 반찬가게 아주머니께서 결국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세상에 수영아, 정신 차려. 너 밥은 먹고 있니? 아주머니, 저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할머니 없는 세상에서 살기 싫어요. 이제 제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 목 놓아 펑펑 우는 잘 붙잡고 아주머니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영아, 정신 차려. 너 평생 이러고 살 거니? 학교도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울기만 할 거야? 늘 다정하게만 말씀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저렇게 정색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 이러고 있는 거 하늘에 계신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할머니가 널 어떻게 키우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 건 널 위해 고생하신 할머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거야?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 아주머니, 너 힘들게 자란 건 누가 모르니? 엄마 사랑 부족한 건 내가 왜 몰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엄마다. 할머니다 생각하고 나랑 같이 살아. 열심히 살아야 할머니도 마음 편히 눈 감고 하늘나라로 가시지. 이렇게 울기만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여전히 내 귀에 맴돕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희야, 오늘은 수영이에게 힘든 날이지. 눈물을 흘리지 말고 오늘만큼은 눈을 감고 쉬어. 내일부터는 다시 밝고 자신감 넘치는 수영이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알겠니? 할머니는 의미심장하게 덧붙였습니다. 네, 하지만 서랍에서 찾은 노래방 티켓, 정말 갖고 싶지 않니? 가희는 흥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물물 정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비밀 통장이 하나 나왔다. 그 통장에는 작년 물가 인상으로 월세를 내기 위해 할머니가 나물과 채소를 팔아 모은 돈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생전 병원비를 미뤘고 그 보람 없이 자식만을 생각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진정한 관심은 나에게 닿았다. 그 순간 나는 눈물을 참았고 내 앞날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사람이 되기를 다짐한 것입니다. 다시 학교에 나가면서 공부에만 전념한 나의 성적은 금방 발전했고 학교 전체에서 5등 안에 드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도 계속해서 성적을 유지하며 결국 장학금을 받고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정말 공부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해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반찬가게 아주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내 목표였습니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주머니, 저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너무 축하해. 수영학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된 나는 거의 10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오고 올라오기 전에 반찬가게 아주머니께서 이제까지 챙겨주신 것을 꼭 갚겠다는 말을 다시 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나는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반찬가게 아주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 그 아주머니의 연락처도 모르겠어요. 연락처 알려주세요, 아주머니. 아저씨, 자주 연락드릴게요. 아니다. 대학 생활이 바빠. 이대로 잘 지내준다면 충분해.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언제든 내려와 혼자 울지 말고. 그럼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그리고 쓰지 해당 내용은 게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아주머니에게 선물을 주고 할머니와 살았던 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 자주 내려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주중에는 숙제를 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바쁜 일정이었죠. 방학에만 시골에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아주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먹을 것을 많이 대접해 주셨어요. 그러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골에 내려가는 게 점점 어려워졌어요. 방학에는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바쁘게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오늘 일이 끝나면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갈래요? 네, 좋아요.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즐겁게 놀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할머니가 항상 챙겨주시던 반찬가게의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다음 주말에 꼭 시골에 내려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돌아다닌 지 벌써 5년이 되어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냥 무심결하게 잘 지내시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내일 출근해서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고 얼마 후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정수정 씨 맞으시다면요? 네, 맞는데요. 어떤 일로요? 정복만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적상 가족으로 전해드립니다. 20년 이상 만나지 않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자녀 없이 혼자 남겨져 온 아버지는 결국 저 하나만을 남겼기에 제게 연락이 온 것이 당연한 일이었겠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었던 사람이 아버지였는데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몰랐고 큰 부모보다 할머니와 반찬가게 아줌마가 더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까지 다 알게 되니까 너무 이상하게 느꼈어요. 또한 이젠 연결될 한 사람조차 없다는 생각에 우울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른 채로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 버려도 제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아 분노가 치솟더군요. 그리고 나의 사랑으로 맞이해줄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너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곧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반찬가게 아이가 그만둔 집으로 갔을 때 새벽같이 찾아간 곳에는 반찬가게 대신 휴대전화 판매점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너무 당황하여 아주머니의 행방을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찬가게 아이가 살던 곳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아주머니의 남편은 도망갈 만큼 많은 빚을 쌓아놓았다는 이유로 그 집을 남겨두고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는 큰일을 당하셨지만 나는 그것을 도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저지른 내 자신을 탓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아주머니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이 최대의 불행이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때 아주머니와 연락을 유지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혼자 홀로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우울했습니다.
사람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빈집 속에서 울었고 나의 미래가 이러한 쓸쓸함 속에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왜 나와 함께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이 후유증은 월요일 출근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실수도 찾아졌습니다. 최근 수영 씨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제가 요즘 너무 어려워요. 입사할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동료가 제가 변한 것을 알아채고 술 한 잔 마실래 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도 이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퇴근 후 동료와 함께 음식점에 갔어요. 술을 마시면 마음이 풀려서 평소처럼 엄격한 동료야 다 기분 좋아했던 것 같아졌어요. 직장 동료에게 얘기했던 내 삶에 대해 다 말했어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할 거란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내 곁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혼자예요. 세상이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라 해도 너무하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원해요. 왜 다른 이들은 부모님 품에서 고난 없이 사는데 나는 이를 바라보지 않아요. 내 곁에 나를 사랑하고 사랑되기를 원해요. 너무 힘들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기만 해요. 난 정말 엄마를 잡아먹은 년인가 천국에서 벌 받는 것일까? 동료는 진지하게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내 술잔을 자기 앞으로 옮겼어요. 수정 씨는 물을 따른 뒤 앞에서 제 앞으로 가져왔어요. 다시 가족을 만들면 될 거예요. 가족을 다시 만든다면 어떻게 날 두고 떠날 거야? 그럴까요? 안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아니요. 다시 이별하고 싶지 않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약속할게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이젠 집에 가자. 방금 뭐라고 했죠?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아,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취했어요. 제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 전 동료와 결혼했어요. 이제 퇴사할까요? 우리 둘 다 그렇긴 하네요. 책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업을 해봐요. 그래도 갑작스럽게 퇴사하기는 그렇지. 자료조사를 많이 해보자. 방향성을 만들어야 해요. 무턱대고 퇴사하는 건 큰일 날 거예요. 회사 생활은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2%가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장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싶었어요. 남편도 사업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나보다 더 철저하고 신중한 남편은 시장조사부터 출발하여 무작정 시작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퇴사한 후 우리가 시작한 사업은 바로 도서관 시스템을 도입한 카페 사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좋아했어요. 카페가 단순한 모임 장소나 SNS를 위한 사진 촬영 장소가 아니라 이곳에서 앞서 말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도서관처럼 책을 마음껏 읽거나 대여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생각이 현실이 된 건 정말 기뻤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 적어 힘들었지만 서점에서 찾기 어려운 책들과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우리 카페가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특히 동네에 도서관이 없어 아쉬워하는 이웃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덕분에 커피의 맛도 인기를 끌었죠. 자기야, 다른 지역에 도서관이 없는 곳에도 저희 카페 위치시키면 어떨까? 어릴 적에 실책을 너무 많이 빠져 실책을 많이 읽고 싶지 않았어. 주변에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어. 또 대화하며 돈 걱정 없이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며 사는 곳이 되면 좋겠어. 좋아. 어느 지역이 좋겠니? 좋을지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본점을 포함해 총 100호점까지 낸 우리 사업은 성장했습니다.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관리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본점에서 아르바이트 면접이 있었죠. 그런데 눈을 뗄 수 없는 소녀가 면접을 보러 왔어요. 학생, 몇 살이야? 저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인을 고용하기 때문에
학생은 뽑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소녀는 울면서 말했어요.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소녀가 더 어려서 할머니와 함께 물건을 팔던 모습이 생각났죠.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린 소녀를 고용할 수는 없었어요. 소녀를 우리 팀에 받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제약이 있었으니까요. 미안하다고 말하며 돌려보냈는데 일주일 뒤 그 소녀가 다시 찾아왔어요. 진정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사장님의 말을 듣고 나는 자신이 차있음을 느꼈습니다. 제발 저를 뽑아주세요 하면서 다가오는 학생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지난주에 마주쳤던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무너지듯이 울음이 나왔습니다. 얼른 마음을 추스르고 학생에게 널 채용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내게 연락해달라고 이름표를 건네주었습니다. 널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연락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을 배웅한 후 할머니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여기서 뭐 하러 왔냐며 할머니가 내게 말했습니다. 그냥 왔어요. 할머니도 돈 벌어야지. 할머니가 쉴 수 있는 건 나뿐이야. 다른 데를 찾아보겠어? 저는 참을 수 없어서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에 놀라는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습니다. 한 번에 이해했어요. 당신 수정이시군요. 아주머니죠? 알아봤어요. 어머나, 수정아 수정아,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하셨죠. 성공하든 망하든 제 밥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어디 가셨어요?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수정아. 15년 만에 만난 나와 아주머니는 카페 앞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할머니는 할머니의 손녀딸, 학생을 안으로 데려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울에 가서 놀던 당신이 돌아오지 않아 남편이 대출을 하셨다가 문제가 생겨서 빚이 증가했어요. 수정이는 고생했군요. 나는 손녀딸을 데리고 살게요. 현재요.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단지 이름뿐인 존재였고 유일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는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의 학생 심경은 잘 알 것 같아 손을 꼭 잡아주며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할머니뿐이었던 아이가 너무 가렸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 아줌마가 제게 해준 것처럼 이 아이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제가 도와줄 차례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다 갚아내겠다고 했잖아. 이 카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카페, 정말 많아요. 제가 꼭 도와줄게요. 1. 내가 어떻게 내게 신세를 지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얼른 가자. 아줌마, 무슨 소린지. 할머니나 다름없어요. 제발 할머니 생각해서 받아주세요. 아줌마 덕분에 할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고, 저는 정신 차려 공부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제 돈 받으셔야 해요. 알았어. 그래도 내가 얼마나 염치 없다는 거야? 아줌마는 딸의 효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렇게 저는 아주머니의 빚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아주머니와 손녀딸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제 명의의 아파트에서 편히 살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도 다시 차려드렸어요. 오랜만에 아주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오, 정말 맛있다. 어때? 당신도 맛있지? 아주머니 정말 맛있어요. 와, 어렸을 때부터 수정이가 내가 해주는 닭볶음탕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해서 맛있는지 모르겠네. 어때? 맛있어? 당연하죠. 맛도 그대로예요. 정말 맛있어요. 제 사정을 알고 남편 역시 아주머님을 정말 뵙고 싶어 했어요.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같이 알아봐 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도 아주머니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전한 음식 솜씨를 자랑하는 아주머니의 반찬 가게 역시 근방 동네 주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점심과 저녁 시간만 되면 발 디딜 틈 없이 손님들이 몰려와 대박이 났습니다. 수정아, 정말 고맙다. 내가 나한테 해준 것은 정말이야? 죽을 때까지 갚을게 정말 고맙다 예지야. 덕분에 다시 학교 다니고 깨끗한 교복 입을 수 있어서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야? 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아주머니, 비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게 사세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오히려 다시 만나서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아주머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내를 키우는 것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아요. 기회가 되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었어요. 큰절 올리자. 네, 반드시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 반찬 가게 아주머니를 다시 만날 때도 그렇고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지금 나에게는 할머니의 사랑만이 있는 지난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를 만난 것일까요? 할머니가 떠날 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지를 보면 어릴 적 나를 떠올리게 되어 더 잘해주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의 빚을 짊어진 채 살아온 나에게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삶의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지나가지 마세요. 작은 관심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에 주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